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1편 2장의 6절 무효와 취소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무효 취소를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무효와 취소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유효요건을 결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무효 또는 취소입니다. 이 무효와 취소의 대상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률행위다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효와 취소는 법률 요건에 대한 법적 평가인데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지 법률 요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사표시의 결함이 있어서 해당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무효와 취소를 가르는 기준은 뭘까요? 대체로 결한 부분이 특정인의 개별적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효력 여부에 대한 결정을 특정인에게 맡겨도 무방한 때에는 취소 사유로 하고, 반면에 결한 부분이 개별적 이익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이익과 연관된 때에는 무효 사유로 합니다. 무효를 보겠습니다. 무효의 개념인데요. 무효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앞에서 공부를 했지요. 자, 우선 무효와 부존재를 구별을 해야 되겠는데요. 법률행위의 부존재와 법률행위의 무효, 이것은 구별을 해야 합니다. 무효는 성립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유효 요건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법률행위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은 성립 요건조차 결여된 그런 경우입니다. 무효 사유의 유형은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당사자에 관한 요건 결함,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 결함,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요건 결함, 그리고 권한에 관한 요건 결함,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무효의 결과는 어떠한가요?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행을 했다면 이행의 결과물을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의 범위는 반환 의무자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선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악의자의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748조의 규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효의 종류입니다. 무효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는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인 경우입니다. 이것이 무효의 원칙적 형태이죠. 상대적 무효는 당사자 간에는 무효이지만 일정 부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가 아닌 경우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107조 2항과 108조 2항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상대적 무효는 보통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죠. 다음은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는 말 그대로
당연히 무효인 경우이고 이것이 무효의 원칙적 형태입니다. 재판상 무효는 재판으로 무효를 선언해야만 무효가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 합병의 무효와 같이 법률 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재판상 무효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무효의 원칙적 형태로서 사후의 어떤 조치로서 유효가 될 수 없는 그런 유형의 무효입니다. 이에 반해서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무효이지만 후에 추인권자의 추인 또는 관청의 인허가를 받게 되면 법률 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무권 대리는 이 유동적 무효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행위 내용의 일부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에 대한 법적 처리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효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유효로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해당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렇게 후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적 근거는 사적 자치 원칙입니다. 이 사적 자치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당사자가 진실로 의혹한 것에 의해서 구속되는 것이지요. 이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면 전체를 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고자 했던 당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법은 법률행위 일부에 무효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전부 무효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일부 무효의 법리인데요.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 행위를 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긍정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일부 무효의 법리인데요. 이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 행위의 일체성인데요. 법률 행위 내용이 동시에 성립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문제 법률 행위는 각각 별개의 것이어서 그 유효, 무효도 각각 별도로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무효의 법리를 말할 여지가 없겠죠. 두 번째, 법률 행위의 분할 가능성입니다. 법률 행위에 일체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양적으로 분할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무효 사유의 국한성입니다. 무효 사유가 법률 행위의 일부에만 존재해야 됩니다. 즉, 무효 부분을 떼어낸 나머지 부분은 유효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네 번째로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법률 행위 일부만을 무효로 하더라도 사적 자치 원칙에 반하지 않게 되겠죠. 여기에서의 의사는 실지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 행위 당시에 알았더라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해서 의혹했을 가정적 의사입니다. 이 보충적 해석의 기법이 대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A를 목적으로 해서 법률 행위를 했는데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B라는 법률 행위로서는 유효인 경우, 그런 경우에 이 A를 B로 전환해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무효행위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률행위가 무효이긴 하지만은 존재성은 인정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유효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원래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혹했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사는 실제 의사가 아니라 가정적 의사입니다. 이 경우도 앞에서 얘기한 일부 무효의 법리와 마찬가지로 보충적 해석이 개입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을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139조 단서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여기서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은 추인에 소급표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효에 이어서 취소를 보겠습니다. 취소 사유를 내포한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죠. 그러나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유동적 유효, 즉 무효가 될 수 있는 유효죠. 자, 다음으로 취소권자를 보겠습니다.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해야만 취소가 되겠죠. 취소권자에 대해서 민법 제140조는 이런 유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능력자, 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다음에 이들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소권은 형성권 중에 하나입니다. 즉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죠. 이 단독행위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변동됩니다. 이렇게 취소권의 행사도 법률행위죠. 그런데 제한능력자를 취소권자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취소는 법률관계를 새로이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에게도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140조는 이 취소권자에다가 대리인을 넣고 있는데 이 140조가 대리인을 취소권자에 포함시킨 거, 이것은 입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보충학습 관계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의 방법과 효과를 보겠습니다. 취소의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즉 취소권의 행사는 법률행위로서 단독행위입니다. 그리고 취소의 상대방은 해당 법률행위의 상대방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P가 미성년자입니다. 즉 제한능력자입니다. 근데 이 갑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Q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행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시 Q가 R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이 갑이라고 하는 물건은 이제
이 R에게 이전 소유권이 이전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사안에서 P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 경우에 이때 P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상대방은 이 Q이지 R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취소의 효과인데요. 취소의 효과는 법률 행위의 소급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취소의 효과는 무효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하고, 그리고 반환 범위에 관해서는 부당이득에 관한 748조가 적용되어서 이득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748조 반환 범위에 관한 규정이죠. 그런데 이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에 관해서는 141조 단서에 특칙이 있습니다. 즉, 제한 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제한 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남아있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는 이 748조가 정하는 선의 이득자의 반환 범위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취소권의 소멸을 보겠습니다. 취소권의 소멸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추인에 의한 소멸, 그 다음에 기관의 경과에 의한 소멸,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그 추인에 의한 소멸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과 법정 추인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을 보겠습니다. 자, 이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해당 법률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죠. 뒤집어 얘기하면은 취소권의 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추인은 취소 사유가 소멸된 후에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법정 추인인데요.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시적 의사 표시는 없었지만 추인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때 그것을 추인으로 간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민법이 정하는 법정 추인 사유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취소권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했다든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혹은 당신 나하고 계약 체결했으니까 이행하시오라고 의사표시를 한다든가 여기에 해당하게 되죠. 이행 청구에 해당하게 되겠죠. 이런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추인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관 경과에 의한 소멸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법률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이 두 기간 중에서 먼저 완성되는 기간으로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